왜 BTS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을까? 2013년 한국의 작은 기획사에서 데뷔한 7명의 청년들은 불과 10년 만에 빌보드 1위를 6번 달성했고 UN 총회에서 연설했으며 그래미 무대에 섰다. 전 세계 수억 명의 팬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고 BTS라는 이름 석자는 국가와 언어, 세대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기호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인기 그룹의 이야기가 아니다. BTS는 음악 산업의 지형을 바꾸었고 팬덤의 개념을 재정의했으며 K-팝이라는 장르를 세계 음악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이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지와 시대, 기술과 진정성이 정확히 교차한 지점에서 만들어진 필연이었다. 그렇다면 묻는다. 수많은 K-팝 그룹 중에서 왜 하필 BTS였을까?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2013년 6월 BTS는 SM, JYP, YG와 같은 대형 기획사가 아닌 당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했다. 자본도 인지도도 기존 팬층도 없었다. 데뷔 무대는 작은 쇼케이스였고 음악방송 1위는 먼 이야기였다. 심지어 멤버 중 일부는 데뷔 직전까지 그룹을 떠날지 고민했다.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출발선이 BTS를 다르게 만들었다. 대형 기획사 시스템에서는 완성된 이미지를 먼저 만든다. 화려한 비주얼, 세련된 콘셉트, 철저히 계산된 페르소나. 하지만 BTS는 달랐다. 이들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을 숨기지 않았다. 데뷔곡 No More Dream은 기성세대가 강요하는 꿈에 대한 분노를 담았다. 왜 자꾸 똑같은 꿈만 꾸라고 강요해? 라는 가사는 20살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BTS 음악의 본질은 자기 이야기에 있다. 아이돌 음악은 흔히 사랑과 이별 혹은 화려한 꿈을 노래한다. 하지만 BTS는 불안, 우울, 자존감, 사회적 압박, 그리고 성장의 고통을 노래했다. 학교 3부작은 청소년기의 억압을, 화양연화 시리즈는 청춘의 불안정함을, 러브 이어셀프 시리즈는 자기 수용의 여정을 그렸다. 이들은 우리는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도 아프다. 그래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 메시지는 언어를 초월했다. 한국어를 모르는 브라질의 10대도, 미국의 대학생도, 인도의 청년도 BTS의 노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왜냐하면 불안과 소외,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이다. BTS는 K-팝 그룹이 아니라 전 세계 청년의 언어를 말하는 화자가 되었다. 여기에 결정적 요소가 하나 더 있었다. BTS의 멤버들은 자신들의 음악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 RM, 슈가, 제이홉은 작사, 작곡, 프로듀싱에 깊이 관여했고 나머지 멤버들도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음악에 녹였다. 이것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었다. 그들의 음악은 그들 자신이었다. 그래서 진짜처럼 들렸다. 그리고 이 진정성은 아미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팬덤을 만들었다. 아미, 어도러벌 레프러젠터티브 MC4 유스. 직역하면 청춘을 대표하는 사랑스러운 MC지만 이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훨씬 더 깊다. 아미는 처음부터 단순한 팬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BTS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였다. 2010년대 중반 K-팝 팬덤은 이미 조직력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아미는 다른 차원이었다. 이들은 BTS의 모든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번역했다.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영어로, 아랍어로, 베트남어로 옮겼다. 공식 번역이 나오기 전에 팬들이 먼저 자막을 만들었고 그 속도와 정확도는 전문 번역가 수준이었다. 이것은 노동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였다. 스트리밍은 조직적이었지만 강요되지 않았다. 기부 문화는 자연스러웠다. BTS가 유니세프와 함께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을 시작하자 아미는 전 세계적으로 기부 운동을 벌였다. 한국의 팬들은 BTS 멤버 생일마다 숲을 조성했고 미국의 팬들은 블랙 리브즈 매터 운동에 100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중요한 것은 아미가 운동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서로를 지지했다. SNS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이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삶의 어려움을 나누고 때로는 생명을 구했다. BTS의 음악이 자살을 막았다는 증언은 수없이 많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BTS와 아미 사이에는 단순한 소비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그렇다면 아미는 얼마나 큰 규모일까? 정확한 숫자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몇 가지 지표는 그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2021년 BTS의 온라인 콘서트 퍼미션 투 댄스는 전 세계 197개국에서 동시에 스트리밍되었다. 트위터에서 BTS 관련 해시태그는 연간 수십억 건이 언급되며 한때 BTS 팬들은 트위터 전체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유튜브 뮤직비디오 공개 24시간 내 조회수 기록은 여러 차례 BTS가 갱신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분포다. 아미는 한국에만 있지 않다. 미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프랑스, 독일, 중동, 아프리카까지 언어도 문화도 종교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이름 아래 모였다. 어떤 K-팝 그룹도 어쩌면 어떤 서구 팝스타도 이런 지리적 다양성을 갖춘 팬층을 만들지 못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소셜미디어 시대와 BTS의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2013년은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시점이었다. 기존 음악 산업은 여전히 TV와 라디오에 의존했지만 BTS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직접 팬들과 소통했다. 멤버들은 트위터에 일상을 올렸고 비라이브로 실시간 방송을 했으며 유튜브에는 비하인드 영상을 무료로 공개했다. 이것은 마케팅이 아니라 관계였다. 그리고 이 관계는 BTS를 단순한 음악 그룹이 아닌 문화적 현상으로 만들었다. 빌보드 차트는 더 이상 미국 음악만의 무대가 아니게 되었다. 2020년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르면서 한국어가 아닌 영어 곡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라이프 고즈아는 한국어 곡임에도 1위를 차지했다. 언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다. UN 총회 연설, 백악관 초청, 그래미 시상식 무대. BTS는 음악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었다. 그들이 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세대의 언어가 되었다. 그리고 아미는 그 언어를 세계 곳곳에 전파하는 번역자이자 실천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자. BTS는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 첫째, 그들의 메시지는 진짜였다. 많은 아티스트가 진정성을 말하지만 BTS는 그것을 살았다. 연습생 시절의 고통, 데뷔 초의 무시, 성공 이후의 부담까지 모두 음악에 담았다. 그들은 우리는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도 평범하고 불안하고 실수한다고 말했다. 바로 그 평범함이 수억 명의 공감을 샀다. 사람들은 완벽한 우상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인간을 원했다. 둘째, BTS는 팬과 수평적으로 소통했다. 기존 아이돌 산업은 팬은 우러러보는 존재, 스타는 멀리 있는 존재라는 구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BTS는 팬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했다. 그들은 SNS에서 농담을 던지고 실수를 인정하고 고민을 나눴다. 이것은 전략적 친근함이 아니라 실제 관계였다. 팬들은 BTS를 우리 편으로 느꼈고 BTS는 팬들을 함께 가는 사람들로 여겼다. 이 상호성이 아미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을 완벽하게 활용했다. BTS의 성공은 유튜브, 트위터, 스포티파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플랫폼의 존재가 아니라 활용 방식이었다. 그들은 팬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했다. 비하인드 영상, 리얼리티 콘텐츠, 팬과의 소통 영상. 이 모든 것을 기획사가 아니라 멤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했다. 그래서 진짜처럼 보였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진짜를 선호한다. 넷째, 팀으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했다. K-팝 산업에서 그룹의 해체는 흔한 일이다. 계약 문제, 내부 갈등, 멤버 탈퇴. 하지만 BTS는 10년 넘게 7명 모두가 함께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멤버들은 서로를 존중했고 회사는 멤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들은 개인의 성공보다 팀의 지속을 선택했다. 이 일관성이 팬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다. 다섯째, 시대 정신과 정확히 만났다. 201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청년 세대가 위기를 겪던 시기였다. 경제 불황, 취업난, 사회적 불평등. 기성세대의 가치관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고 청년들은 새로운 언어를 찾고 있었다. BTS는 바로 그 언어를 제공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는 완벽을 강요받던 세대에게 위로였다. 러브 이어셀프는 자기 혐오가 만연한 시대에 필요한 처방이었다.
BTS는 시대를 읽었고 시대는 BTS를 선택했다. 그리고 BTS는 K-팝 산업 자체를 바꾸었다. BTS 이전의 K-팝은 한국에서 만든 팝 음악이었다. 아시아 시장을 겨냥했고 일본이 주요 타깃이었다. 서구 시장은 먼 목표였고 빌보드는 꿈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BTS는 그 경계를 무너뜨렸다. BTS 이후 K-팝은 세계 음악의 한 장르가 되었다. 한국어로 노래해도 빌보드 1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고 아시아 아티스트도 그래미에 노미네이트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것은 BTS만의 성과가 아니라 K-팝 전체의 위상 변화였다. 후배 그룹들은 BTS가 닦아놓은 길을 걸었다. 블랙핑크,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뉴진스. 이들 모두 데뷔 초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BTS가 이미 그 가능성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K-팝은 더 이상 한국 음악이 아니라 세계가 듣는 음악이 되었다. 하지만 BTS의 유산은 음악 산업을 넘어선다. 그들은 팬덤의 개념을 재정의했다. 아미 이후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 생산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기획사들은 팬들과의 소통 방식을 바꿨고 아티스트들은 SNS를 통해 직접 팬들과 대화하게 되었다. 이 변화는 K-팝뿐 아니라 전 세계 음악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물론 비판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BTS의 성공을 운으로 설명했다. 타이밍이 좋았다. 소셜미디어 덕이다. 팬덤 마케팅의 결과다. 이런 평가는 일면 사실이다. 하지만 운만으로 10년을 지속할 수는 없다. 수많은 그룹이 같은 시대,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했지만 BTS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운은 기회를 주지만 기회를 잡는 것은 실력과 진정성이다. 또 다른 비판은 상업성과 예술성의 경계에 관한 것이다. K-팝은 철저히 계산된 산업이고 BTS 역시 그 시스템의 산물 아니냐는 질문. 이건 역시 반은 맞다. BTS는 분명 기획사의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스템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멤버들은 창작에 참여했고 메시지를 스스로 선택했으며 때로는 회사의 의견과 다른 길을 갔다. 상업성과 예술성은 양립할 수 있으며 BTS는 그 균형을 찾아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BTS는 왜 오래 살아남았는가? 많은 아이돌 그룹이 일시적 인기를 얻지만 사라진다. 하지만 BTS는 다르다. 심지어 멤버들이 군입대로 활동을 중단했을 때에도 아미는 그대로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BTS와 아미의 관계는 소비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 연대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음악을 사랑하지만 BTS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들이 보여준 진정성을 더 사랑한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왜 BTS는 세계가 선택한 그룹이 되었는가? BTS는 완벽한 아이돌이 아니었다. 화려한 출발도 막강한 자본도 기존의 팬층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야기가 있었다. 자신들의 불안과 고통, 성장과 깨달음을 숨기지 않고 노래했다. 그 이야기는 한국의 청년뿐 아니라 전 세계 청년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아미라는 공동체가 있었다. 이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BTS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었다. BTS와 아미는 서로를 만들었다. BTS가 아미를 키웠고 아미가 BTS를 세계 무대에 올렸다. BTS의 성공은 음악의 승리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성의 승리이고 연결의 승리이며 시대 정신의 승리다. 그들은 한국 아이돌 그룹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언어가 되었다. 전 세계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운 언어. 아미는 팬덤이 아니다. 그들은 연결의 증거다. 국가와 언어, 문화와 종교를 넘어 사람들이 하나의 메시지로 모일 수 있다는 증거. BTS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첫 번째 그룹이었고 어쩌면 마지막 그룹일지도 모른다. BTS가 남긴 것은 음악이 아니라 믿음이다. 작은 시작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진짜 이야기는 결국 사람들에게 닿는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왜 BTS는 성공했는가? 그들이 노래한 것은 음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에 답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음악을 넘어선 문화의 이야기, 성공 너머의 본질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